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 변호사님, 네. 최근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내용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4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또 갤럽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21일에서 22일까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우위, 또 일극체제랄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다가 그 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속 과정에서 민심의 역풍이 불기 시작해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조선일보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은 33%로 8% 차이를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고요. 네. 시사저널이 18, 19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45.9, 민주당은 36.7, 11.2% 차이가 납니다. NBS 여론조사 20에서 22일 날 조사한 것 보면은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36입니다. 뭐 다른 여론조사 미디어 리서치라든가 또 여론조사 공정 등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대부분 국민의힘이 이렇게 뒤집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24일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40 이렇게 나와서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또 여기는 좀 다른 결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대다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는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뭐 검열을 하니 네. 현장 조사를 하니 이게 협박성 지금 여론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민심이 특히 윤 대통령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예, 저는 그 제일 큰 게 이 탄핵이라는 그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고요. 그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살기 좋냐, 살기 나쁘냐 이런 거지. 과거에 살기 좋았냐, 나빴냐. 이것도 영향은 조금은 있겠지만 영향은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 공수처의 그 무리한 압박 수사, 그다음 서부지법의 그 판사 쇼핑, 그리고 또 판사들이 쇼핑을 하더라도 응하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제가 공정하게 안 했다가 아니고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크고, 그다음 헌법재판소, 이 여기서도 어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만 쟁점이 됐으면은 여론이 이렇게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가 이게 국민들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 이재명은 진짜 1심 선거법 2년 2개월을 끌면서 왜 윤석열 탄핵, 물론 윤석열에 대해서 비상계엄 잘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형평성을 잃었지 않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 고픈 건 참아도 그렇죠. 배 아픈 건 못 참다고.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이걸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 배를 아프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배 고프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이런 사법부의 어떤 수사기관과 법원의 어떤 행태가 이게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지금 체포영장이 무리하게 집행되고 예. 헌재가 이렇게 무리하게 기일을 일주일에 2번, 3번 하면서 그다음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모습. 예. 이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사법 피해 이 사건이 아니고 그 전부터 쌓여왔던 그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어떤 그 내란죄 수사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돼. 이게 그렇다고 확신하게 확정 편향이라 그랬나요? 예.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하면서 이거 대법원 판결도 청와대에서 압력 넣으니까 되는구나. 예. 이거는 왜 안 되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우리 편으로 안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사법부는 공정하지 않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할 때 이때 덕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지금? 여당은 저기 아니죠. 윤석열이나 이쪽이 덕 보겠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는 이렇다 할 후보가 지금 없는 없었죠. 상황 아니냐. 예. 대항마가. 예. 뭐 그동안에 양자 대결 이런 조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재명은 30% 이상 나오는 데 비해서 여당 후보들은 다 한 자릿수로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두 자릿수로 나오는 여당 후보들이 생기고 특히 양자 대결이 관심을 끄는데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여당의 4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그러한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37대 29로 8%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거의 다 뒤쫓아 왔어요.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37대 28, 9%. 홍준표 대구시장은 38대 28, 네. 10%. 네. 한동훈 전 대표와는 37대 23, 14%.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4명의 여권, 범여권 4강하고 거의 이제 붙어볼 만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고 특히 시사저널이 조사한 뭐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이 41.8, 김문수 장관은 46.4로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네. 뒤집혀졌어요. 네. 4.6% 김문수 장관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홍준표 시장도 이재명 43.4, 43.0, 홍준표 43.7로 0.7%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맞짱을 붙들어도 김문수, 홍준표한테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시사저널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홍준표한테 지는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도 42.7대 41.1로 1.6% 박빙 아닙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조금 밀리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사실은 정치를 완전히 물러나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42.7대 34.7로 8% 차뿐이 그러니까요. 안 나는 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 여론조사 공정이 20일에서 21일 날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이 장관 간에는 이재명 41.5, 김문수 38.3으로 3.2%포인트 차이가 안 납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하고는 41.7대 35.6, 이것도 6.1% 이재명 대표가 앞섰지만 이것도 오차범위까지 네. 좁혀졌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하고는 42.9대 33.9, 9.0%.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는 42.5대 24.2로 18.3. 한동훈 대표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오세훈 시장은 오차 범위 내까지 추격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좁혀져 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의 몰락에 신호탄이 올린 것 아니냐. 네, 뭐 지금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뭐 그런데 앞으로 더 전개되는 중요하죠. 상황도 네. 그렇게 썩 좋은 뭐,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그렇죠.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우선 윤석열 싫지만은 예. 이재명은 더 싫다. 이런 정서가 강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볼 때 시사 저널에 김문수 장관이 더 앞서는 거 이건 조금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과표집이 의심이 있다.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지지자들 과하게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고 그 보수가 응하고 지금 진보는 조금 소극적이다 상황이 이런 있죠. 면이 있어.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이가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시사 저널 같은 게 이게 뭐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 뒤집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짧은 시간에 모인 그 표준이기 때문에 표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감정에 휩쓸린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 i재명 대표가 조금씩 앞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3%, 4%. 이게 그런대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데 생각이 전에도 예. 민주당 또 이재명 대가 월등히 앞설 때는 민주당 특히 진보 측 그 응답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많아요. 그만큼 예. 열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은 이게 바뀐 그 기류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희망을 줬어요. 예. 그 정권 교체에. 근데 지금 이제 그 희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근데 오히려 이 여권 주자들 좀 적게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갤럽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던데 그런 거 보면은 야권은 이재명 지금 혼자 지금 거의 주자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투표를 하면 전부 다 이재명이죠. 그 대선 주자로서는.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예. 나중에 그렇죠. 경선을 예. 통해서 돼야지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지지도가 나타나지. 지금 희망이 섞일 수도 있고 또 한편 보면 오세훈 뭐 이런 쭉 갈라진데 지금 누구도 지금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왔다면은 아직도 확실한 주자로서의 매김은 못했다. 그런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 후보들이야 김문수 장관은 현직 장관이고 무슨 대선에 나가겠다 말겠다 이 얘기 자체를 그러니까요. 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오세훈 시장도 맞습니다. 마찬가지. 아직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가 됐고. 지금 유일하게 홍준표.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런 추세, 여론의 어떤 기류가 이렇게 변해가고 그러니까 있다는 그것만 아는 그것을 거지. 아는 것이지. 예. 이제 막상 여권에서도 누가 확정되고.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는 수는 없지만 확실히 민심은 바뀌고 있는 바뀌었다. 거고 예. 이재명 일극 체제 또 이재명 독주 체제는 무너지고 있는 건 그거는 아니냐. 확실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야권의 삼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김경수, 김부겸 또 누구 김동연 예. 여기서도 서서히 균열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 아무리 지금 그 좋은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많은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저는 어제 선거법 사건 보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었죠. 높았죠. 뭐 7대3 좋아봤자 6대4 네.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어떤 여론조사 특히 진보 성향의 미디어에서는 여론조사는 8대2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당장 조선일보 여론조사 K스탯 리서치죠. 여기서 조사한 보면은 정권 재창출이 45 정권 교체가 43 그러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예. 역전이. 이건 뭐 대단한 내용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싶겠지만 예.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여론은 추세라고. 이 추세가 쭉 와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난 거지.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요. 바뀐 건 아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을 한당이 훨씬 커요. 그죠? 예.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윤석열은 싫지만 예?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정권을 줘서는 이런 지금 기류가 강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골든크로스에 근접하는 것도 좀 있는데 50% 넘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공정이 20에서 21일 날 조사한 것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8.8%입니다. 이것은 대선 윤석열 때보다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48.56%보다 높고 네. 반대한다. 이 부정 평가는 49.6으로 거의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시사저널이 조사한 이 여론조사 결과 조원 CNI가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42.7 반대 54.4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지금 밑으로 내는 30%도 없습니다. 사실은 40% 이상만 높으면은 모든 그렇죠. 선거에서 이긴다는 예. 그런 여론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내려온 게 없어요. 거기다가 물론 갤럽에서는 24일 날 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권 교체 50% 40대 그리고 50이네. 정권 유지 그러니까 여당 후보 당선 이건 40%로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추격에 좁혀진 거고 예,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 K스탯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건 뒤집히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온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렇게 비관적이지만 않다. 그 후유증으로 하나 질 거다는 그런 예상은 아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딱 그 이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요소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내란죄가 그 검찰로 갔지 않습니까? 검찰로서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인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뜨거운 감자고 여권의 뜨거운 감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편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국민들이. 여기서 지금 사실 그 구속 기간이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고 수사를 더 해야 된다. 근데 구속 기간은 얼마 안 남았다. 만일에 석방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들 또 여론이 또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걸 제 생각에는 빨리 그 경찰로 넘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민의힘이 딜레마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을 해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하느냐. 진짜 뜨거운 감자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뚜렷한 의사 표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대선이라는 것이 확정이 될 때 그때 무력 가면은 그때는 완전히 결별해야죠.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금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여론이 확 바뀐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절연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또 국민들도 그 보수가 국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의리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좀 어정쩡한 맞습니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탄핵의 강을 넘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너무나 큰 잘못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국민의힘도 이게 그 옹호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이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심의 기류는 확실히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평평한 상태로 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은 대선 판도가 벌어지면은 정말 예측 불허 싸움이 벌어질 것 근본일척의 같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을까.